안녕하세요. 슬기롭게 미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채널 슬기로운 미용생활의 효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용사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유독 어려워하시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공중위생 관리학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 법규 부분은 유독 다른 파트에 비해 벌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독 수험생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지 않도록 기출 예상 문제 중에 베스트 문제들만 뽑아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만 시청하시더라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뀌실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 미용업 영업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는 이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태료란 우리가 흔히 일상 속에서 아는 벌금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시면 보기가 4개가 있는데 1번부터 4번 중에 2번, 3번, 4번은 1번에 비해서 딱 봐도 위중하다라는 게 보이시죠? 1번은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한 거고 나머지는 뭐 신고를 안 했다든지 폐쇄하라는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했다든지 요 2, 3, 4번 같은 경우는 과태료로 끝날 게 아니라 입건된다든지 최대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위중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신호위반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받잖아요. 벌금을. 마찬가지로 요 보기 중에서도 조금 덜 위중한 거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고 나머지는 과태료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가 되겠죠? 2번 문제 공중위생 영업의 이 미용업에 지휘승계를 받은 영업자가 꼭 갖추어야 할 조건은 자, 여기서 말하는 영업자는 실무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보죠. 보기에 뭐 금액이 충분해야 된다, 상속인이어야 한다, 계약서를 소지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 문제의 첫 번째 보이죠? 공중위생 영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미용업을 하기 위한 영업자는 면허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이 미용업자의 변경 신고사항에 포함되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뭐 보기 보시면 샴푸대 위치, 미용기기 개수, 업소의 요금 뭐 이런 것들 변경을 상식적으로 신고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 마지막 4번인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변경 아주 간단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베스트 문제에 넣어 놓은 이유는 이 면적을 3분의 1을 5분의 1로 바꾼다든지 다른 숫자로 바꿔서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든지로 기출 변형돼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태초에 신고한 면적보다 3분의 1 이상 변경하게 되면은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영업 정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산출 기준은 자, 여기서 과징금이란 누군가가 의무를 위반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걸 과징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과징금은 어떨 때 부과를 하는 기준이 되냐? 보기 보시면 일단 금년도랑 전년도라는 말이 있죠. 금년도는 이번 연도를 뜻합니다. 전년도는 작년을 뜻하죠. 그러면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일단 기준으로 하고요. 1년과 2년이 있는데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5번 어쩌면 공중위생 법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영업소의 출입이나 검사, 위생감시, 실시주기 및 횟수, 위생감시 기준을 정하는령은? 이라는 문제예요. 일단은 여기에 정답은 3번 보건복지부령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가장 기출 변형이 많이 돼서 나오는 문제의 형태인데요. 제가 보기별로 이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 시장군수구청장령은 웬만한 건 다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전체적인 크기를 보게 되면 대통령령이 가장 높고 보건복지부령이 그 다음
시, 도지사가 그 다음 이제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될 건데요. 자, 저희가 보통 웬만한 것들을 다 신고할 때 뭐 구청이나 군청이나 시청에 가죠. 개설 신고라든지 폐업, 면허 정지, 과태료 뭐 이런 부분은 다 시장, 군수, 구청장령으로 기준을 정하고요. 2번 시도지사령은 위생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저희 문제가 보시면 위생감시 기준을 정하는 령이라고 적혀 있죠. 정하는 거는 보건복지부령이 하지만 평가 계획은 시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풍속 유지를 위한 영업시간 행위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시도지사고요. 보건복지부령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 문제에도 나와 있다시피 뭐 위생감시나 뭐 횟수 그런 기준을 정하는 령은 보건복지부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은 뭐 사실상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볼 일은 없는데 저희가 뭐 면허를 발급할 때 수수료가 들죠. 뭐 이런 수수료는 각 기관 뭐 복지부나 도지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대통령령,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하는 건데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곳이 공중위생시설이다 하고 딱 정해주는 걸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서로 많이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뭐 개설 신고를 하는 곳은 어디인가? 그러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령이 되겠죠. 그런데 위생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시도지사령이 되겠죠. 공중위생시설이 어떤 곳인지 정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대통령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령 같은 경우에는 기출변형이 많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각 기관이 어떤 걸 하는지 정도는 잘 외워두고 계시면 틀리는 일이 굉장히 적어지실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 미용업소 내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미용실을 갈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뭐죠? 뭐 영업시설의 현황도를 우리가 볼 건가요? 아니면 뭐 종업원의 면허증 원본을 볼 건가요? 교육필증을 볼 건가요? 가장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요금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꼭 게시해야 되는 거는 요금표를 꼭 게시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여기서 가끔 헷갈리게 문제가 나올 경우가 있는데 3번 종업원의 면허증 원본,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은 종업원이 아니라 대표자의 면허증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기출 변형돼서 함정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꼭 잘 읽어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려서 재교부를 받은 경우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찾았을 때 누구한테 이를 반납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5번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죠. 제가 웬만한 것들은 다 신고나 이런 부분은 다 시장, 군수, 구청장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정답도 1번 시장, 군수, 구청장령입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외우셔도 크게 상관없는 문제인데요. 과태료를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요걸 처분한 사람,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예요. 요거는 30일입니다. 한 달, 대략적인 한 달인데 일수로 치면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되는데요. 공중위생감시원은 광역시나 도, 특별시, 그리고 군에서 둘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보건소나 동사무소, 뭐 위생영업소는 당연히 아니겠죠. 다만 여기서 뭐 다른 보기랑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것들이랑만 안 헷갈리시게 광역시, 군, 구, 뭐 도 이런 데서만 둘 수 있다는 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이 미용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또 나왔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기관에서 우리랑 가장 마주칠 일이 많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는 동일한데 보기가 4개가 있죠. 뭐 사전에 허가를 받는다? 말도 안 되죠. 사전에 신고를 한다? 변경할 때 신고를 해야죠. 사전에 신고하는 거 말 안 되죠. 변경을 통보한다?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변경 신고를 한다. 변경을 했으니까 변경 신고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위생 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라 나온 위생관리 등급을 누구한테 통보하고 공포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함정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워낙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도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만 나오면 그게 정답이라고 체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도.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한테 통보해야 되냐고 나왔죠. 그러면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아닌 거죠. 그러면 정답은 공중위생 영업자가 되겠죠. 밑에는 평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공중위생 영업자입니다. 이런 함정 문제에 속지 마세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거기 동일 장소에서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이랑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월, 반년이죠. 6월이 지나면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요거는 1년이랑 6월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반년이다. 반년이 지나면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3번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주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준 시간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연간 3시간입니다. 외워주시면 되는데 요게 조금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위생 서비스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위생 서비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위생 서비스 평가를 받는데요. 우리는 숫자들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문제와 이 문제를 헷갈리고 위생교육을 연간 2시간을 체크해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교육 시간은 연간 3시간이며 위생 서비스 평가를 받는 연도는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미용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라는 문제인데요. 1번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보조원은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용실 가면 디자이너 선생님 계시고 스텝 선생님들 계시죠. 2번 미용사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학교 내에서는 미용 업무를 행할 수 있다. 뭔가 그럴싸하죠. 하지만 보건복지부령에 의하면 영업소 외에는 미용 업무를 행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렇기에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3번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진 미용 업무는 행할 수 있습니다. 4번 기본적으로 미용사가 아닌 경우 미용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학교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영업소에 포함이 안 된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15번 문제 이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고르면 되는데요. 일단 보기 1번, 3번이 비슷하죠. 면허 취소 후 6개월이냐 2년이냐 이 둘 중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금치산자는 법원에서 선고한 법률상 무능력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안 되겠죠. 4번 정신질환자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러면 1, 3번 중에 하나인데 6개월보다 2년이 길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 후에 2년이 지나고 나면은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답은 1번. 자, 이번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속지 않는 문제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소 출입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영업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전년도 검사기록부 아니고요. 관계 공무원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이게 문제가 좀 이상하죠. 누가 보면은 공무원이 권한을 보여준다. 이 말 자체가 조금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관계 공무원이 무슨 권한으로 출입 검사를 하러 왔는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일단 정답이에요. 뭐 관련 공무원 신분증은 필요 없겠죠? 세무 관련 기록부도 필요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입니다. 정답은 2번. 공익성이나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이 미용업의 영업행위에 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는 자는? 이란 질문인데요. 아까 나왔던 낯익은 이름들이 또 나왔죠. 일단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도지사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종 신고나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했고요. 이 미용 관심자는 뭐 말도 안 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령은 위생 관련 준수사항 기준을 정하는 령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아닙니다. 그래서 풍속유지 그런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시도지사입니다.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을 하였을 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자, 이 말은 우리가 신고를 안 하고 소재지를 옮긴 거예요. 거기다가 1차 위반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한 영업정지 6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소재지 변경을 한 거는 꽤나 위중한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영업장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19번 문제, 공중위생관리법에 공중위생 영업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요거는 외워주시면 됩니다. 일단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공중위생 영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2번입니다. 다른 보기랑 문제들이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적으실 겁니다. 20번 문제,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려고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 청문 대상이 아닌 거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청문이란 우리가 무슨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의 변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사실 조사를 하는 행정 절차를 청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 청문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데, 폐쇄 명령, 면허 취소, 면허 정지, 1, 2, 3번은 좀 더 위중하죠. 벌금 책정은 그렇게 위중하지 않습니다. 위에 거에 비하면요. 그렇기에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이 미용사가 면허증을 타인한테 대여했어요. 그럴 경우 1차 위반 행정처분의 기준인데요. 일단 정답은 면허 정지 3월이 1차 행정처분입니다. 여기서 2차로 걸리면 보기 2번처럼 면허 정지 6월이 되고요. 3차가 걸리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면허 정지 3월, 여기 문제가 2차 위반 행정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2번입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는 곳으로 옳은 곳을 찾으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9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는 건 광역시, 그리고 도, 특별시, 같은 시죠. 그리고 군 전부 다 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가나다라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이 미용업소 내에 게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비슷한 게 1번과 4번이 비슷하죠. 일단 신고증 있어야 될 거고요. 요금표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자, 1번과 4번인데 차이는 개설자랑 근무자입니다. 개설자는 이 영업소를 만든 사람이죠. 근무자는 그 영업소에서 채용돼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은 필요하지만 근무자의 면허증 원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24번, 아까 나왔던 문제랑 굉장히 흡사하죠. 다음 중 공중위생 영업소에 대해 위생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자. 제가 아까 전에 비슷한 게 있다고 했죠. 보건복지부랑 시도지사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아까 전에 그 중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시도지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위생서비스 평가의 계획을 수립하고요. 보건복지부는 위생 관련 준수사항 기준을 정합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정답인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관리 등급 구분에 있어 최우수에 내려지는 등급을 찾으면 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생 서비스 평가를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한다고 했죠. 거기서 등급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일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서 주어집니다. 영업소에. 그 등급은 제일 높은 등급 같은 경우에는 녹색이고요. 그 다음이 황색, 그 다음이 백색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기 쉬우시려면 신호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초록불에 건너가고 그렇기 때문에 최우수, 황색, 노란색은 멈춰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수, 그리고 백색, 아무 색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 보통 최우수를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정답은 보기 2번 녹색 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중위생관리와 법규 부분에 대한 기출 예상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어떻게 머릿속에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미용 자격증에 대한 다양한 정보, 그리고 필기시험과 함께 실기시험 강의 자료도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선 시험장에 가셔서 한 방에 원패스 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